이렇게 앞서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준비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그리고 열병식, 동방경제포럼 등 대규모 외교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맞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뭉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중러가 주도하고 있는 다극화 질서 행보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각종 외교 이벤트가 열리는 이번 주입니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동아시아에서 아주 대형 외교 이벤트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8월 31일 그저께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이틀간 열려서 어저께 폐막을 했습니다. 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대륙국가 중심의 안보협력기구입니다. 지난 1996년에 창립이 됐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이 당시에는 상하이 5란 이름으로 이 기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200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상하이 협력기구로 확대가 됐고 2023년에 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주 큰 대형 중견국가죠. 중견국가 중에서 아주 큰 국가들이죠. 네. 3개국이 가입을 했고 작년에 2024년에 벨라루스가 가입해서 정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튀르키예 등 업저버 국가와 대화 동반자 국가 등 10여 개 국가들이 국가의 정상과 대표들이 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 서방의 나토에 비견되는 반미, 비미라고 하면 미국을 꼭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꼭 지지하지도 않는 약간 예를 들어 인도 정도의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그러가 또 우리를 비미. 미국이 아닌 약간 이제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반미 국가, 비미 국가들의 이런 안보 협력 기구로 상징하고 성장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브릭스가 이런 반미 국가, 비미 국가 진영의 경제 협력 기구라면은 네. 상하이 협력 기구는 안보 협력 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즉 3일에 네. 앞서 말했던 이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슈어 전쟁 승리 80돌 기념행사. 이름이 길었네요. 네, 그렇죠. 흔히 전승절, 전승절이라고 하죠. 이 그렇습니다. 열병식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 주재하다시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26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최초의 다자 외교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네. 이렇게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데 간 건 아직 극히 이례적입니다. 1965년인가요? 65년에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던 그 비동맹 회의에 참석한 이후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열병식에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상에 이미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에 와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전인 2015년에 이 열병식에 참석을 했었죠. 나란히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섰는데 네. 이 장면 때문에 엄청난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김 위원장이 참석을 하는 거죠. 앞서도 말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은 역사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 자체로서 엄청난 외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일부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립니다. 한 8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푸틴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이 동방경제포럼을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신장하는 외교 행사로서 열고 있고 아주 계속 규모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네. 이 연이어 이어지는 이 외교 행사들의 성격, 의미를 좀 한 번씩 짚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앞서 말했던 반미, 비미 국가들의 네. 연대를 모색하고 과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하려는 이른바 다극화 질서 구축을
모색하고 과시하는 거죠. 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이 그동안 자신들이 구축해왔고 유지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허물고서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 질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반미 비미 국가들의 연대를 뭉치는 거죠.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등 서방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국가를 포함해서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이런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겹치면서 부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일방주의와 겹치면서 이 중로가 표명하는 다각화 질서가 행보가 더욱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와 전승결 행사 모두 앞서 말했던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 네. 그 글로벌 사우스의 행보, 중로가 표방하는 다각화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맞물리면서 미국 질서에 맞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주목할 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각국의 대표들이 많이 참석을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여러 회담도 열릴 거예요. 본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약 두 행사에 합쳐서 30여 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오는데 네. 그 와중에서 이제 또 만남들이 있을 것 양자회담 같고요. 네. 많이 열리게 됩니다. 네,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 러시아, 인도 이 세 나라 사이의 양자회담과 세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재정립되는지 그렇죠. 또 하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양자 정상회동 이번 회담은 아닙니다. 회동과 3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이번 두 행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떠오르는 세계 4강이라 하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인데 그중에 세 나라가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냉전 붕괴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나란디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각 서로의 정치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위를 과시해 왔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인도는 트럼프 일기 집권 때부터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고 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참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는 그 대러시아 제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석유를 구매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서 최근에 인도한테 25%의 징벌적 관세 그렇죠. 포함해서 네.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이 27일 발효가 됐습니다. 네, 네. 러시아 석유 구매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죠. 인도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는 이건 우리들의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모디 총리가 네.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관계를 아주 긴밀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이번 회의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해서 대규모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하고 나서 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총리를 만나서 도착한 날 양국은 경쟁자가 아니다. 파트너다, 동반자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인도는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나라입니다. 예. 냉전 시대 때 그 히말리아 국경 분쟁 등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는 또 인도양의 패권을 놓고서 중국과 다퉈왔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가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이번에 다시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미국이 저러니까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냉전 시대 때부터 소련과 친하긴 했지만 크게 등거리 외교, 강대국가 사이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위해 이런 등거리 외교를 펼쳐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전통적인 그 등거리 외교로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아주 중요한 대중국 전략의 파트너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인도가 다시 중국과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미 중국이 이걸 캐치하고서 왕이 외교 부장을 보내가지고 앞서서 지난 네. 인도 방문했었잖아요. 방문해서 네. 뭐 양국 직항을 재개하고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재개하고 그리고 또 중국은 인도에 걸었던 히토리 수출 제한도 풀어주고 네. 그래서 아주 관계가 아주 좋게 있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보니까는 시진핑, 푸틴, 모디 이 3세 정상이 나란히 둘러앉아서 서로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막 반가워하는 표정을 보는데 아주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참관이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앞서도 말했지만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쓴 겁니다. 20년 전도 더 됐죠. 한
50년 전 할아버지가 50년 전 할아버지가 김일성 전 했던 거에 주석이 이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열병식 창관식 때 시진핑 주석 좌우로 푸틴 김정은이 쓴다고 합니다. 네네. 러시아 측이 발표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서열 3위라고 합니다. 이번 의전 서열 3위. 의미가 있는 거죠. 크죠. 네. 그만큼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사활을 걸고 추진했는데 결국 이 정상회담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 핵무력 강화 노선으로 매진해 왔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아주 유의한 국제 정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네. 북러 동맹을 복원했고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파병을 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사우스 부상과 중로의 다극화 질서가 구축할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외교적 공간을 찾은 거죠. 특히 2023년 8월 19일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이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3국 간의 그 동맹으로 가는 첫 길을 열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에 맞서 가지고 북러 동맹을 복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까지 이제 한 거게 된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북방 동맹 대 남방 동맹의 대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면은 이른바 말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그렇죠. 북중러 연대라는 것이 가셔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북중러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북중러 연대라는 것이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어요. 말로만 그랬지. 왜냐하면은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라시아에서 경쟁국입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때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서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왔다 갔다 하면 등거리 얘기를 취해왔고 네. 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 나라로 너무 밀착하게 되면 자기들이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극히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꼭 반대는 안 하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김정은이 또 찾아가 갖고서 중국을 찾아가서 네.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면은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북중러 연대로 가는 지금 북중러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북중러 3국의 관계 원활하게 하는 그렇죠. 이런 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간은 북한이었고 중국, 러시아가 조금 애매한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북중러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뭐 합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일단 열배식 참석이 공식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적인 다른 회담이나 양자회담 같은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동선이나 일정이라는 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다만 그 열병식을 전후해서 회담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움직임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러시아 푸틴과의 회동, 시진핑과의 회동 네. 이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회담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3자가 같이 하는 뭐 회동 이것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있게 된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삼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있는데 또 별도 회동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그렇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지금 뭐 아주 중요한 이벤트네요. 그러면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앞서 말했지만 인도와의 관계도 있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 두 개가 겹치고 있는 이번에 큰 행사들이죠. 네. 푸틴이 특히 이번 행사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방문만 벌써 4박 5일의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 해외 방문이 아주 극히 이례적입니다. 4박 5일.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10여 개 이상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는 거죠. 또 5일부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일부터는 브라디보스토크로 또 가서 80여국 대표들과의 그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합니다. 네. 푸틴으로서는 지난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서방 진영에서 다시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여세를 몰아서 글로벌 사우스 진영에서 영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푸틴은 30일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국 신화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라시아 공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연대를 공고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더 공정하고 한 다극화 질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한 다극화 질서에 대해서 공경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더 확대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의 우호를 재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 내에서 이른바 제2대 지도 국가로서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 앞서 말한 대로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나 정신적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 지주석은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앞선 성명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는 강관 틀로 성숙해서 강력한 활력을 내뿜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의 예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를 가지고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대체하는 다극화 질서의 틀로 만들겠다는 이제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행사들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결론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합의라든지 공동선언이라든지. 전승절은 물론이고 상하이 협력기구 자체가 사실 구체적 합의보다는 행사 그 자체가 의의가 있고 참가 그 자체가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네. 특히 중러가 표방하는 다극화 질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고 그렇죠. 그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등도 아주 느슨한 기구에 불과합니다. 서방의 G7 그리고 나토 등에 비하면 아직도 그 단결력과 그 구성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의미가 그렇죠. 있다. 공통의 가치나 이념도 없고 다만 그렇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가 강화된다면 중로 주도의 반미 비미적인 연대의 틀은 행보는 또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명분도 더 생기는 거고요. 네. 이번에 텐진 선언을 채택하긴 했습니다. 텐진 선언이라는 것을 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한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 뭐 세계 무역기구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치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얘기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도체 규제니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세계 무역기구 규칙과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관세, 미국이 지금 취시하고 있는 관세 협정 이런 미국 직접 그렇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겨냥한 얘기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그 침공에도 반대한다는声明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을 갖다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번 한 주가 동아시아 지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는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